안녕하세요. 유학을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입니다.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? 오늘이 금요일인데 사실 그 아일랜드나 이제 유럽 쪽에서는 그 프라이데이라 그래서 부활절 주일이에요.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부활절 이스터가 되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뱅크 할리데이로 쉽니다. 약간 이제 하는 일이 제가 유학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의 시스템도 조금 알아야 되기도 하고 또 유럽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같이 접목을 하고 지내다 보니까 쉬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. 오늘은 한 달 살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영상을 좀 제작해 봅니다. 최근 들어서 한 달 살기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아졌고 많은 부분의 한 달 살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어느 특정한 회사는 회사를 문을 닫고 한 달 동안 전 직원들이 다 8개의 나라로 나가서 본인들이 경험한 것들을 잘 정리해 놓고 그걸 책으로 또 발간했더라고요.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이름 하에 외국에서 자유롭게 본인의 일들 할 수 있는 1인 크리에이터들도 많고 또 디자이너나 아니면 해외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스타트업 회사들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는 하는 일이 유학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유학과 관련된 한 달 살기에 대한 문의도 많고 최근의 트렌드를 좀 더 보게 되는데요.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 몇 가지 제 나름대로의 생각들 좀 정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한 달 살기는 어떤 의미일까요? 아이들을 데리고 한 달 동안 외국에 나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는데 한동안 제주도가 한 달 살기 트렌드의 메카였죠. 그쪽 지역이. 그러다가 이제 가까운 말레이시아 또는 태국이나 발리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이젠 유럽으로도 많이 진출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나라 중에 몰타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이제 한 달 살기의 트렌드가 좀 많이 관심들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아일랜드는 한 달 살기가 좀 띄엄띄엄한 것 같고요. 아직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그쪽 부분보다는 몰타가 더 많은 문의와 어떤 등록 진행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, 어, 너무 준비 없이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간다 이런 형태의 한 달 살기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몰타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몰타에 가서 뭘 하셔야 될지도 잘 모른 채 그냥 한 달 살기 저 가려고요. 금액은 얼마예요? 뭐 어떤 학교들 소개시켜 주고 계세요?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건건마다 그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몰타라고 하는 나라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나라를 설명을 해야 되고 그쪽의 트렌드를 설명해 줘야 되고 또 그쪽의 물가나 이 특별히 여름 성수기에는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많이 이렇게 납득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. 그만큼 준비가 안 되신 거죠. 개인적으로는 준비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. 그래서 일단 잘 아셔야 된다. 그 나라,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잘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직장인들이 한 달 살기 떠나는 건 이직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발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만의 시간을 얻기 위한 심의 형태로 한 달 살기를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. 근데 아이를 데리고 가는 한 달 살기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. 첫 번째, 아이가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. 나이가 어려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런 상담이 들어오면 솔직한 제 심정은 가지 마세요. 예요.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어를 잘 익숙하지 않고 모르는 상태인데 단지 그 나라에 간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영어가 확 늘어가지고 오지는 않거든요. 그리고 그 아이가 받을 스트레스는 누가 책임질까요?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. 어머님들 중에 나는 학교 안 다니고요. 애기들만 보낼게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이가 너무 희생되는 것 같아요. 낯설고 어려운 곳에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하루에 3시간 또는 4시간씩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연 그게 아이들을 위한 한 달 살기가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.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요. 한 달 살기 하시되 그 나라에서 그냥 가서 노시라고. 학교 등록하시지 마시고. 그게 가능하냐? 가능해요. 많은 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어학원을 등록하시고 어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숙소 또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그곳에서 정착하실 수 있는 안내를 받으시는데 제주도 예를 들어 볼까요? 제주도 한 달 살기 할 때 저희가 한국어 어학당이나 수학, 영어, 가외를 하기 위한 코스를 다 등록하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?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 넓은 바다와 자연스러움을 보여주고 즐기면서 그 인생에 대한 나름대로의 하나의 추억을 쌓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
그게 단지 나라가 바뀐다는 이유고 그게 영어를 쓸 수 있는 하나의 나라라는 이유 때문에 영어에 대한 너무 많은 것들을 집중하고 계시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. 저는 개인적으로 돈 안 벌어도 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선. 근데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몰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어권이긴 하지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요소들보다는 그곳에서 보고 예쁜 바다와 더 많은 기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또 가까운 유럽의 다른 이태리라든지 다른 나라를 여행하시는 데 있어서의 허브 역할로는 더 매력적인 장점이 있다는 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물가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. 대신 집값은 비싸다고 말씀드렸죠. 그 이유는 뭐냐면 성수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중해 이쁜 바다를 보기 위해서 막 몰타로 막 들어와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집주인들이나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굳이 싸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. 지금 이제 물 들어온다 이제 노져야 돼 하고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경우는 평달에는 한 800유로에서 1000유로 정도 하는 집값이 이때가 되면 2500유로에서 3000유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집들도 생겨요. 적어도 2배 내지 3배가 더 오르는 거죠. 거기다가 학교까지 보내시는데 아이가 적응 잘 못하면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600에서 800만 원의 돈을 그냥 공중에 뿌리는 거와 똑같아요. 단지 자기 만족이죠. 나는 유럽에 있는 몰타에 애기 데리고 한 달 동안 갔다 왔다. So what?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.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겠습니다. 그 돈으로 가족이랑 재미난 곳에서 맛있는 거 먹고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지세요. 한 달 살기 트렌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따라가기에는 저희들 준비 안 되신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자기 가정에 맞는 예산과 자기 아이에게 맞는 눈높이를 맞춘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한 달 이내에 영어가 원어민처럼 플루언트 잉글리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면 안 됩니다. 절대로. 한 달 만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품을 소개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딜레마 아닌 딜레마에 빠져요. 과연 이분들한테 이걸 소개하는 게 맞을까? 아니면 그만두는 게 맞을까? 후자인 경우는 그만두는 게 낫겠다 생각되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요. 그 돈으로 거기 가시지 마시고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즐겁게 하시라고. 그게 오히려 더 아이들에겐 더 좋은 거라고. 여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만나는 여행지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서 영어를 더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그 다음에 스스로 더 노력해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겠죠. 근데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그냥 마냥 각 교실에다 집어넣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본인들도 학원 안 다니면서 왜 애기들 막 학원 보내시려고 하세요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마지막으로는요, 그래도 난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조금만 더 하세요. 어떻게? 사실 외국에 나가서 한 달 산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. 남들처럼 뭐 밥도 다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. 다 자기가 본인 해 먹어야 되죠. 재료도 사가지고 와야 되죠. 그 재료가 어디서 파는지도 알아야 되죠.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. 그렇다면 마음가짐을 잘 준비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호텔에서 머무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가 다 제공되는 걸 기대하고 하신다면 100%그 기대는 무조건 깨집니다. 두 번째, 본인이 영어를 잘 못해서 답답한 것들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대비를 좀 가지고 가세요. 요즘은 파파고라고 하는 어플이 있으니까 그걸로 한국말하고 영어로 보여주고 해서 해결하면 되겠죠. 하지만 좀 답답한 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요. 세 번째는 유학원이나 지인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100%다 도와준다?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. 유학원도, 저도 유학원 합니다. 유학원 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할 때 수익 구조가 안 만들어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도와준다? 저는 안 도와줄 것 같아요. 못 도와주는 것 같아요. 제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마이너스 되면서까지 도와드리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. 지인이 있어서 간다. 그 지인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그 나라를 잘 알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그 충분히 좋아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면 그분도 너무 힘들 거예요. 그 속의 삶이. 나도 힘든데 누가 온다 반가운 마음도 있죠. 일주일은 그럴 겁니다. 그 이상이 넘어가면 힘들어요. 우리 집에 왔다가 막 어지러워서 집 나가버리면 사실 청소도 내가 해야 되죠. 설거지도 내가 해야 되죠. 누가 오는 걸 반기겠어요.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것 자체는 사실 한국적 정서입니다. 외국에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정서가 바뀌어요. 어떻게 외국식으로. 그러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도 지켜줘야 될 거 지켜줘야 되고
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부분이고 내가 돈을 내는 거면 이 부분은 너가 돈을 내고 너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들이 계속 생겨요. 근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은 아, 너가 먼저 갔으니까 나를 먼저 좀 도와주면 어떨까? 아, 그 정도야 뭐 돈 안 들어도 되잖아.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.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외국은 시간당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비싸요. 시간당 임금 자체가.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인 마인드로 이 정도는 그냥 무료로 제공해주면 안 될까? 이 정도는 그냥 뭐 선의의 페이버를 주면 안 될까?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. 할 수도 없고요. 만약 그렇다면 외국인에게 그걸 당당하게 요구 한번 해보세요. 외국인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한국인에게 요구하지는 마세요. 왜? 그분들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마인드는 다 그쪽으로 바뀌어 있을 테니까요. 마지막으로 한 달 살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잘 고민하셨는데 정말 가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가서 재미있게 잘 지내실 방법을 생각하세요. 가셔서 여행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? 사는 것도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?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 달 살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그곳에서 더 즐겁게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. 한국에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거기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보세요. 한국은 누구 엄마, 누구 아빠, 어떤 애기 그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딱 테두리가 정해져 있다면 외국에서는 그 테두리를 벗어버리세요. 바다 수영도 한번 해보시고요. 요가도 한번 해보시고요. 뭐 만들기 하는 거 있으면 만들기도 한번 해보시고요. 또 이웃 사람들에게 똑똑 놓고 해가지고 저 한국에서 왔어요. 저 새로 왔는데 잘 모르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 한잔 해요. 제가 한국 음식 초대해 드릴게요. 아이들도 놀고 있으면 밖에 나가서 뛰어놀면서 그 동네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꼭 책으로 배우는 Hi, how are you? I'm fine, thank you, and you를 배우는 것보다 그 아이들과의 마인드에 대한 소통함도 있고 더 이상 외국인이 외국인이어서 두렵다라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배워온다면 제가 볼 땐 그것만으로도 성공이 아닐까 생각해 보거든요. 한 달 살기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. 어렵고 힘들고 돈 낭비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, 이번 겨울 또는 내년 여름, 내년 겨울에 한 달 살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. 급하게 안 나가셔도 됩니다. 조금 더 천천히 나라 선택도 본인에게 맞는 나라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유튜브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에 사진 예쁜 거 올리면 뭐해요? 며칠 지나고 나면 다 밑으로 떨어져 있을 텐데 다 의미 없습니다. 그리고 애기들하고 세계 지도 펴가지고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그 나라에 한 달 살게 하세요. 무조건 어머님 주도로 막 맞춰가지고 가시지 마시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대한 부분들 역사라든지 인구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든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세계사 공부시키고 역사 공부시키고 지리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. 이상 한 달 살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 생각을 열변을 토하면서 해봤는데요. 참고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세요. 이상 뉴욕을 읽어주는 남자 드림지인 코리아 양원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